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그 정서 심리적 이슈는 바로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과거가 좀 어땠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좀 어땠을까? 네, 우리가 사실은 흔히 주변에 쟤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왜 본인밖에 생각을 못할까? 라고 비판만 했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자기 중심성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좀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좀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좀 그 그림 사진을 보면 이 사람 머리 위에 왕관이 있죠. 이것은 그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표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들과 뭐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여하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꼭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냥 내 중심,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짜증나죠. 짜증부터 나게 돼요. 또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상대 자체를 하기 싫다. 말조차 섞기 싫다. 저런 사람하고는 관계 자체를 맺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보면 마치 막 우리 눈에 이제 거슬리는 눈엣 가시라 그러죠. 네, 눈엣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매우 좀 밉기도 하고 늘 눈에 거슬리면서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우리의 그 눈의 가시와 같다고 해도 우리가 이들과 아예 연을 끊고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네. 솔직히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또 나랑 가까이 있는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나 또 주변에 뭐 지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니까, 저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않아야지. 또는, 그래도 관계를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싫어하고 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런 판단, 그런 행동, 왜 그렇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땠었기 때문에 지금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면서 생활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암울했다. 이 한마디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성인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모두는 영아기를 거쳐 모두 뭐 유아기를 거쳤죠. 그러니까 모두 다 유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영유아. 아마 우리 중에 유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유아기의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가 다 동일한 유아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각자 사람마다 경험한 관계의 경험이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관계 경험을 했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와의 그 관계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수용을 받고 공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정, 수용, 공감, 이해가 아니라 질책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꾸지람만 받았던 사람이 또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하튼 누구나 그 관계 속에서 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맞이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경험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감, 수용,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에게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수용,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암울한, 정말 씁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암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과거는 굉장히 암울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 제 전공이 뭐냐? 심리학 분야 안에서도 정신역동, 그 안에서도 자기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 주 전공이 자기심리학. 자기심리학에서는 자기에 관한 이슈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생애 초기에 유아가 있죠.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소위 우리가 뭐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건강한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한 자기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사람이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건강한 자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과대과장적 자기의 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대과장적
자기가 잘 발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 자기가 잘 발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표현하는 뭐 과대과장적이다,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이다, 굉장히 표현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과대과장적 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아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스스로가 나를 굉장히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자기를 뜻해요. 이것은 소위 유아가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아가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시절 유아에게 나타나는 과대과장적인 환상.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상을 자기 대상, 다시 말하면 관계, 중요한 관계 안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자기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대상인 부모, 유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부모겠죠. 뭐 엄마든 아빠든. 근데 주로 한국적인 맥락 안에서는 주로 엄마가 이 육아를 많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엄마, 부모가 잘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인정해줄 때 유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경험을 간직하게 되어서 건강한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과장적 환상을 아이들이 갖는다. 나는 완벽해.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대상인 부모가 이를 충족시켜 줄 때 과대과장적 자기는 잘 발달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과대과장적인 환상을 경험한 유아는요, 점차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상화된 부모의 그 원상,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이 뭐냐?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자기가 뭐야? 이것의 뜻은 뭐냐면 자신이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대상에게 그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인식하는 자기를 뜻하는데 이것은 유아 스스로가 이제 당신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또는 부모, 아빠, 부모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 유아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유아 스스로가 방금 얘기했죠? 엄마, 아빠는 완벽해요. 그런데 난 그런 완벽한 엄마의 자녀예요. 라고 생각할 때 유아는 직전에 자신이 느꼈던 전능감이 있죠. 위대함, 자신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이제 부모에게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그 전까지는 좌절이 없었어요. 왜냐? 아이가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젖을 주죠. 그리고 아이가 뭐 응아를 하거나 쉬야를 하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곧바로 쉬야를 갈아주고 또 그 응아를 갈아주죠. 이런 것처럼 아이가 울면 뭐든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내면 속에서는 아, 내가 울면 다 되는구나. 아, 다 누군가가 타인이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울어도 내가 울어도 뭐 요구를 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들어주지 않죠. 시간을 더디할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 이 유아가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유아 자신이 갖고 있던 전능함을 자기 대상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제 그
자기 대상을 추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유아가 점차 자기 대상, 곧 가장 중요한 어렸을 때의 결정적인 그 타자, 부모를 얘기했었죠. 그 자기 대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아의 자기 대상인 그 부모가 유아가 경험하는 실망감 또는 그런 좌절감을 그때 잘 공감해주고, 또 이 유아가 갖는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융합을 해주게 되면 유아는 건강한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건강한 이상과 가치관을 내 심리적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면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려웠죠.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자기 대상과의 관계 경험의 질이 건강한 자기가 되는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의 과정에서 유아가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대 과장적인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기의 그 구축,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기 대상이 그 유아가 갖고 있는 전능함과 그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 적절한 수용을, 또한 인정을, 융합을 해주지 않게 되면 유아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서 점차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유아가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관계적인 부분을 맺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성장한 한 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착취하려 하죠. 또한 타인의 반응에, 어떠한 반응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맺는 관계는 모두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초기 유아 시절에 중요한 타자였던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대상으로부터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누군가로부터 공감과 인정, 수용, 그 받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나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들을 무조건 싫다. 쟤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쟤랑은 도저히 관계를 하지 못하겠다. 쟤랑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들은 우리는 그런 주변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해주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아주 작은 공감, 정말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 그리고 그를 힘들지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의 과거의 이슈들을 좀 생각하면서 수용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삶에서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과거는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는 정말 암울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의 과거는 어떠한 그 자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감과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금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함으로써 함께 관계하여서 좀 더 풍성한,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다룬 주요 이슈는 자기 중심성, 특별히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들고 또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